자, 이번 시간에는 합성함수와 역함수 두 번째, 역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합성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합성함수가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역함수도 또 그에 못지않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어떤 의미인지 일단 한번 좀 봅시다. x에서 y로 대응하는 함수 f가 있다고 합시다. 1, 2, 3이 남자가 이제 1, 2, 3번 있고 여자가 a, b, c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번 남자는 a 선택하고 2번 남자는 b, 3번 남자는 c를 좋아해.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바꾸는 거죠, 입장을. 여자가 남자 좋아하는 걸로. 응? 여자가 남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y에서 x로 대응한 요런 함수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역과 치역이 맞바뀐 거예요. 응? 정의역이 치역이 되고 치역이 정의역이 되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죠.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f였다면 y에서 x로 가는 함수가 그거의 역함수입니다. 여기서 지금 g가 역함수인 거죠. 그 역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냐면 f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읽냐면 f 인버스라고 읽어요. 여기서는 g가 바로 f 인버스인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려면 근데 어떻게 돼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여자가 좀 남으면 어떻습니까? d가 있다 그러면 이걸 거꾸로 했을 땐 d는 대응하는 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또 남자 두 명이 같은 여자 좋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꾸로 뒤집었을 때 여자 한 명이 여자 한 명이 두 명의 남자를 좋아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두 명의 사람한테 이렇게 고백을 받는 건 괜찮아도 자기가 두 명한테 고백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함수가 안 됩니다. 역함수가 안 돼요. 그래서 역함수는 반드시 1대1 대응함수에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대1 대응함수가 아니면 역함수를 우리가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책에 정리된 거 보겠습니다. 함수 f가 있는데 x에서 y로 대응하는 함수 f가 있을 때 y 콜 fx가 1대1 대응일 때만 우리가 역함수를 생각할 수 있고 이게 필요 조건이에요. 말하자면 함수 f의 역함수 f 인버스가 존재한다. f의 역함수를 f 인버스라고 적습니다. 그래서 f 인버스는 y에서 x로 가는 그런 함수다. 우리가 보세요. f라는 함수에다가 x가 들어가서 y가 튀어나왔죠. 그럼 거꾸로 f 인버스에다가는 y를 집어넣어서 x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남자를 집어넣었더니 걔가 좋아하는 여자 이름이 나왔다면 여자 이름을 집어넣었더니 그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 이름이 나오는 함수. 그 함수를 우리가 f 인버스라고 부른다 이거죠. 위에 그림과 이 내용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역함수 f 인버스는 f와는 또 별도의 새로운 함수인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자, 역함수 구하기 방법입니다. 뭐냐면 함수 y 콜 fx의 역함수는 다음의 순서로 구한다. 이 순서를 잘 알아두세요. 일단 얘가 1대1 대응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1대1 대응이 아니면 역함수를 구할 수가 없어요. 자, 1대1 대응이라는 게 확인이 됐으면 즉 단조 증가하거나 단조 감소하는 그래프를 가져야 된다 그 말이죠. y 콜 fx에서 x를 y에 대하여 푼다. 즉 x 이퀄 gy 형태로 고친다. 그 다음에 x 이퀄 gy 형태에서 xy를 서로 바꿔서 y 콜 gx로 나타낸다. 그런데 이 2번과 3번은 서로 맞바꿔도 됩니다. 순서를. 반드시 2번 먼저 하고 3번 나중에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즉 x하고 y를 여기서 무조건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y를 x에 대해서 풀어도 됩니다. 자, 예를 하나 볼게요. 1차 함수를 가지고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y 콜 ex 마이너스 5다. 이런 게 하나 있다고 합시다. 책의 예와는 좀 다른 예를 좀 드리겠습니다. 요것이 이제 우리가 fx라고 하죠. fx. 그러면 fx 이퀄 ex 마이너스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fx를 y로 치환해서 우리가 쓰니까 이렇게 일단 쓰고 x하고 y를 바꾸겠습니다. 자, 지금 순서를 내가 2번이 아니고 3번을 먼저 한 거예요. 일단 1번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 1대1 대응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1차 함수는 다 1대1 대응이니까 그냥 했다고 치고 확인했다고 치고 자 2번은 아니라 3번을 먼저 하겠습니다. x하고 y를 바꿔요. 이렇게 그래도 됩니다. 그 다음에 y를 x에 대해서 정리해서 쓰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5가 1로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2y는 x 플러스 5가 되겠죠. 거기다가 양변을 2로 나눕니다. 그러면 y는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5가 되죠. 요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요것이 f 인버스 x입니다. f의 역함수란 얘기죠. 되겠습니까? 요런 순서로 구해주시면 돼요. 자,
뭐 이제 교재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얘를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EX는 Y 플러스 5 이렇게 한 다음에 X는 자 그 2분의 1 Y 플러스 2분의 5 X를 Y에 대해서 써라. 그 다음에 XY를 서로 맞바꿔라. XY를 서로 맞바꿔라. 그러면 끝이다. 근데 이렇게 구해보면 지금 내가 구한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순서를 뭘 먼저 하든지 관계없어요. XY를 바꾸는 걸 먼저 하고 나서 Y에 대해서 풀든 X에 대해서 풀고 나서 나중에 XY를 바꾸든 상관없는데 해보면 XY 먼저 바꾸고 나서 정리하는 게 더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일부러 순서를 좀 바꿔서 한 거고요. 요거 여러 가지 함수를 가지고 좀 연습을 해봐야 되는데 뒤에 좀 나오니까 그 넘어가지 말고 뒤에 그 연습하는 게 나오면 하나씩 좀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역함수의 성질로 넘어가죠. 여기서 이제 역함수를 구하는 법을 알았다면 그게 도대체 어떤 성질을 갖는가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3번 역함수의 성질 어떤 것들이 있는지 봅시다. 함수 x에서 y로 함수 f가 있는데 이것이 1대1 대응이면 역함수 y에서 x로 대응하는 역함수가 존재하고 이런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입니다. 원래 함수입니다. 생각해보세요. x, y를 바꿨다가 다시 또 한번 x, y 바꾸면 원래 함수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한 거죠. 그 다음에 역함수와 원래 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자, 여기서 열로 대응하는 함수가 f고 여기서 열로 대응하는 함수가 f 인버스니까 이거 두 개 합성하면 1로 갔다 1로 오는 거죠. 그럼 뭐야? 들어간 놈이 다시 나오겠죠? 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얘가 그냥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항등함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얘는 요걸부터 시작해서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거 집어넣었다가 f 인버스에 집어넣었다가 f에 집어넣어도 즉 두 개를 이렇게 합성해도 제자리로 옵니다. 그래서 항상 항등함수가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앞에서 함수의 합성이라는 것은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역함수와의 합성은 무조건 교환법칙 성립한다는 거죠. 그리고 결과는 항등함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뭐 항등함수하고 합성하는 경우에도 교환법칙이 성립했었죠. 근데 역함수와 합성해도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이거 좀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3번 f에다가 a라는 값을 집어넣어서 b라는 함수 값이 나왔다 그러면 역함수에다가는 b를 집어넣어서 도로 a가 나온다. 이건 당연한 거죠. a라는 남자가 b를 좋아해. 그러면 f라는 함수에다 a 집어넣으면 b 나오지만 f 인버스에다가 b 집어넣으면 a가 나오겠죠. 응? f 인버스라는 뭐야? 여자 이름 집어넣으면 걔 좋아하는 남자 이름이 나오는 함수니까 거꾸로. 자, 그 관계를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는 어찌 보면 당연한 거고요. 정의에 의해서 당연한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성질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합성함수의 역함수의 성질인데요. 뭐냐면 두 함수 f와 g가 있을 때 둘 다 1대1 대응일 때 f.g라는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각각의 역함수 그러니까 g 인버스와 f 인버스를 합성한 것과 같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침 이제 분배가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순서가 바뀌어요. f.g를 합성했는데 g 인버스와 f 인버스의 합성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배가 되면서 위치가 바뀌는 거죠. 일종의 드모르간 법칙하고 좀 비슷합니다. 자, 왜 이렇게 되는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 이렇게 되는가? 자, 일단 3개가 필요하겠습니다. 3개가. 집합이 3개가 필요하고요. 자, x에서 y, y에서 z로 이제 대응하는 거니까 요게 f고 요게 지금 g란 말이죠. 그러면은 자, 봅시다. f가 이거면 f 인버스는 이거죠. g가 이거면 g 인버스는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자, 생각해 봅시오. 여기 있는 어떤 값이 있어요. 얘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뭐 f.g라고 했는데 뭐 g.f라고 생각해도 마찬가지죠. g.f로 지금 뭐 그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f가 먼저입니다. 그죠? 여기 이제 별이 들어가게 되면 f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세모가 나왔어. 응? f에 의해서 세모가 나왔단 말이야. 그리고 다시 g에 의해서 뭐가 나오냐면 뭐가 나온다 그럴까? 네모가 나온다 할까요? 자, 그러면은 별이 네모에 대응하는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별이 네모에 대응하는 거. 그죠? 그러면 네모를 집어넣어서 별이 나오는 게 이거의 역함수라고 볼 수 있죠.
그죠? 별 들어가서 네모 나왔으니까 네모 들어가서 거꾸로 별 나오는 게 이거 역함수잖아. 그걸 우리가 뭐라고 적겠어? 그걸 우리가 이걸로 적는 거죠.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됩니까? 원래 함수가 별 들어가서 네모 나왔다면 얘는 거꾸로 네모 집어넣어서 별이 나오는 특성이 있는 거죠. 근데 얘는 바로 이건데 여기서 1로 이렇게 대응시키는 함수인데 얘는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G 인버스 그리고 F 인버스 이 순서대로 가면 되잖아요. G 인버스 F 인버스 그래서 G 인버스 도트 F 인버스 하면 되는 거죠. 응? 네모를 갖다가 G 인버스에다 일단 넣고 그 다음에 F 인버스에 넣으면은 이 결과가 되는 거지. 그럼 봐봐. GF인데 FG로 됐잖아. 여기서 이제 뭐 내가 지금 설명한 거랑 순서가 좀 바뀌긴 했지만 FG를 GF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 마찬가지래요. 위치가 두 개 바뀐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죠.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런 원리 때문에 이 일종의 그 드모르간 법칙이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각각의 역함수를 합성한 것인데 위치가 반대로 된다. 요거 좀 기억해 두세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요 성질도 중요하죠. 역함수의 성질은 상당히 중요해요. 자, 이제 마지막 그 역함수 그래프의 특성을 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역함수 그래프는 어떤 특성이 있냐? 함수 y fx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 그래프는 직선 y x에 대해 대칭이다. 왜 대칭이겠습니까? 원래 함수에서 xy를 바꾼 게 역함수인데 우리가 1학기 때 뭐예요? 도형에 이동해서 x와 y를 서로 맞바꾸면 그거는 y x에 대해 대칭이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바로 딱 그 상황이죠. 그래서 fx가 이렇게 있으면 f 인버스 x는 즉 이거 역함수는 y x에 대해 항상 대칭인 게 나옵니다. 그래서 a, b를 얘가 만약에 지난다 그러면 그 역함수는 당연히 b, a를 지나게 돼 있어요. 요 점에 말하자면 대칭점이죠. 되겠습니까? 실제로 함수를 구해서 그려봐도 y x에 대해 대칭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굳이 얘를 따로 그리지 않고 원래 함수를 그려가지고 이걸 대칭 이동시켜서 역함수의 그래프를 찾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개념 확인 코너에 있는 문제 연습해 보신 다음에 요 단원도 필수 예제가 좀 많습니다. 6문제 하나하나씩 좀 해보도록 하죠.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